직전에는 연립방정식이 무언지,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응용 문제로서 그 응용 문제가 연립방정식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 연립을 풀므로써 그 응용 문제를 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등식에서도 배웠지만 대표적인 응용 문제로서 속력과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미닛, 그러니까 1분당 몇 미터를 갔느냐, 1초에 몇 미터를 갔느냐, 미터 퍼 아워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아워,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km per hour, 시속 100이다. 그럼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초에 10m 갔다. 그러면 10m를 1초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0m per sec, S라고도 하고 SEC, 세컨드, SEC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00km per hour다. 100km per hour다. 이거는 1시간에 100km를 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속력이 주어지면 그 속력에다가 이동한 시간을 곱해주면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km per hour, 우리가 100km per hour 얘기를 했는데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력이라면 만약에 3시간을 갔다 그러면 몇 킬로를 가겠느냐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3시간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hour라고 치면 h죠. 그래서 이거는 300km가 되고 사실 단위 h하고 여기 h가 약분돼서 그냥 킬로미터 거리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동한 거리를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자, 간단한 예제 한번 봅시다. 자동차가 정지 상태라는 거는 속력이 0이라는 소리죠. 지금 안 달리고 정지해 있다는 소리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속력이 처음엔 0이었죠.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해서 10초 동안 200m를 달렸대요. 그럴 때 속력은 얼마냐? 속도라는 말도 쓰고 속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속도는 나중에 좀 복잡해지면 벡터라는 데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지금은 그냥 속도랑 속력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보면은 이동한 시간이 10초고 이동한 거리가 200m고 그러면 이거로부터 속력 일반적으로 velocity, 속력은 velocit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래서 V를 많이 씁니다. 속력 V는 어떻게 하죠? 이동한 거리 200m 나누기 10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m per sec 1초에 20m를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20m per sec S라고도 할 수도 있고 SEC, 세컨드까지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초가 지났을 때 거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20m per sec라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0m per sec에다가 15초, 15sec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죠? 300
미터를 가게 되나요? 300m 되는 거죠. 단위 길이는 약분하고 남은 단위가 오면 됩니다. 거리하고 맞죠? 미터. 그래서 속력하고 거리의 관계 얘기했죠.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속력은 시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거리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단위는 여기는 미터 퍼 초, 미터 퍼 미닛, 미터 퍼 아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시속 4km, A하고 B가 두 지점에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A는 이쪽으로 시속 4km니까 4km per hour의 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고요. B는 6km니까 6km per hour로 와서 중간에 어느 지점인가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이만큼으로 좀 x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라고 해보죠. 그래서 2시간 동안에 토탈 2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거니까 x는 어떻게? 4km per hour로 달려오는데 2시간을 달려왔죠. y는 6km per hour로 달려오는데 똑같이 2시간 이렇게 달려온 거죠. 그래서 얘는 8km 달려온 거고요. 얘는 12km 이렇게 달려온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x가 8km, y가 12km. 그래서 토탈 A하고 B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거리 x라고 했지만 18 더하기 12 해서 20km. 이게 이 두 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속력하고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른 거는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는 뭐냐면 속력이 변화하는 그런 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가속도하고 속력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속력하고 거리의 관계나 비슷한 관계예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 속력이 얼마나 1초면 1초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거를 가속도라 그래요.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럴 때 가속도란 말을 써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력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속력은 따라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속력 얘기했었죠. 속력의 거리하고 관계는 이동한 거리만큼을 시간으로 나눠줬죠. 똑같이 가속도라는 거는 속력이 변했을 텐데 속력이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속도.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요. 0이죠. 0. 속력 V라 그러면 V가 0이에요. 일정한 가속도로 10초 후에 200m/s가 됐어요. 이게 10초 후에 T가 10초 후의 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이냐? 그러니까는 가속도는 시간 10초 동안에 10세크 동안에 200m/s로 변했죠. 200m/s가 됐죠. 그래서 가속도는 20m/s에 또 per/s죠. 나눠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m/s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여기 있는 것처럼 m/s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km/h 제곱, 시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초가 끝났을 때 속도는 또는 속력은 똑같다 그랬죠. 속도나 속력이. 그래서 그거는 20m/s 제곱의 속도가 변했는데 15초 동안 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20
300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S하고 여기에서 단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를 다시 몇 초 동안 했냐 세크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뭔지 그냥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 응용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속력하고 거리에 대한 건데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전체 9km를 갔고 전체 걸린 시간은 3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나오죠. 여기 거리에 대한 거하고 여기 시간에 대한 거. 이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xkm, 내려온 거리를 ykm라고 해서 그러면 xkm하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더한 게 전체 9k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3시간인데 여기 지금 올라갈 때는 2km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5km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xkm를 간 거죠. 올라갈 때 올라간 거리 그러니까 xkm를 2km로 2km per hour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오를 때 걸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5km 시속 5km로 왔다니까 y 내려온 거리는 y라고 우리가 했고요. 그러면 5km per hour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게 걸린 시간이죠. 그러니까 2분의 x 5분의 y 이거를 더한 게 뭐죠? 전체 걸린 시간.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걸린 시간. 전체 시간이니까 이거는 3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5분의 y 2분의 x 더하기 5분의 y 이게 전체 3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x만큼 거리를 걸었고 내려올 때 y만큼 걸어서 9km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9km를 걸었다는 거하고 3시간이 걸렸다. 이 두 가지 조건 이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뭐를 x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로 해서 여기 두 개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전체 거리, 이동한 전체 거리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식은 걸린 시간, 전체 걸린 시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XY를 구하면 되죠. 올라갈 때 몇 킬로 걸었고 내려올 때 몇 킬로 걸었는지를 알아내는 XY에 대한 거. 이 X하고 Y를 이 두 거리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이 두 연립방정식 이거를 그냥 풀면 되죠. 그래서 이 분모에 있으면은 분모의 2분의 이거를 이제 귀찮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x, 2y, 30 이렇게 되죠. 2분의 x 더하기 5분의 y 이퀄 3 이거를 2하고 5를 전부 다 없애주려면은 분모에 있는 걸 없애주려면 이거 2하고 5의 공배수 1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x 더하기 2y는 10을 곱해주면 30 이러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가감법으로 뭐 대입법을 써도 돼. x 플러스 y는 9로 돼 있으니까 가감법을 쓰면은 첫 번째 식 여기서 기억이라고 한 첫 번째 식에다가 2배해서 y를 맞춰주는 거죠. 2배해서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18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5x 더하기 2y는 30 그래서 2니까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줍시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죠. 얘는 없어질 거고 3, 4, 18, 12. 그래서 x는 4가 되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9니까 y는 5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4km를 걸었고 내려올 때는 5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대입법으로 풀어보죠. 대입법으로 풀면 간단히 대입법으로. 그러면 요식에서 y는 9-x. 이 경우는 대입법으로 풀어도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5x 더하기 2에 y 대신에 9-x. 요 구한 y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30. 그러면 3x 플러스 18은 30. 3x는 12. 그래서 x는 4. 그래서 4km. y는 5km. 5km, 4k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했던 것과 같이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시속 6km로 걸어서 전체 거리 12km, 그 다음에 전체 걸린 시간 3시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온 거리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전체로 12km 됐으니까 이거는 12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이 두 번째 조건을 갖고 두 번째 식을 만드니까 시간이니까 올라갈 때는 시속 3km, 그러니까 3분의 x가 되겠죠. 3분의 x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6km로 걸었으니까 내려올 때는 y니까 6분의 y, 이게 걸린 시간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그죠? 이거는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3시간.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와 y는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온 거리를 x와 y라고 놓고 이거는 뭐죠? 거리, 전체 거리. 이 조건을 갖고 식을 하나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이거를 갖고 두 번째 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으니까 3하고 6의 공배수 6으로 두 번째 식을 곱해주면 이거를 1번식, 이거를 2번식이라 그러면 2번식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번식이 2x 더하기 y는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번식이라고 하면 이제 1번하고 이 3번식 두 개를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2,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18. 이 두 식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럼 뭐 여기 y 똑같으니까 가관법을 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줍시다.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그래서 18 마이너스 12 해서 6. x는 6. x가 6이면 y도 6이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올라간 거리 6, 내려온 거리 6. x, y 이렇게 구했죠.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식 x 플러스 y 이퀄 10이니까 아예 대입법을 갖고 구했네요. y는 12-x를 대입해서 3분의 x, 6분의 y 자리에다가 이놈을 대입해서 문제를 했고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대입법으로 쭉 풀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은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다뤘지만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도라는 거는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의 비율이죠. 소금물이 뭐죠? 소금물은 소금하고 플러스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소금하고 물 전체에서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농도라는 거는 소금물의 농도라는 거는 뭐 소금물 설탕물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물하고 어떤 물질이 같이 물 안에 용해되어 있을 때 그때 그 농도를 얘기하는데, 소금물의 농도는 당연히 그러면 소금물 전체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게 되겠죠. 비율이죠, 비율. 그런데 비율은 0에서부터 1 사이, 농도는 0에서부터 1 사이 비율인데, 실제로 이게 보통 이제 여기다 퍼센티지 100을 곱해서 0부터 100 퍼센티지로서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물의 농도로부터 우리가 소금의 양, 소금물에 들어있는 양, 소금물의 전체 양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농도를 곱해주고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죠. 이 식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소금물의 양 곱해주고, 소금물의 양의 농도를 곱해주고 100분율 100을 곱해줬던 걸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소금물 3리터와 20%의 소금물 2리터를 섞었으면은 전체로는 5리터가 되겠죠. 5리터가 되고, 소금의 양은 3리터 안에 10%니까 0.3리터가 물 안에 용해되어 있는 소금물의 양이 될 거고, 2리터 안에는 2 곱하기 0.2, 20%는 0.2죠. 그래서 0.4리터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소금의 양으로 나누게 되면, 리터는 용액의 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0.3 더하기 0.4, 0.7kg 또는 0.7, 물속에 있을 때 0.7리터라고 환산해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혼합된 소금물의 농도는 몇 퍼센트냐 이건데, 그러니까 전체가 5리터고 그 중에 0.7리터가 소금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비율이 되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게 0.14고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1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 예제인데요. 여기 5%의 소금물하고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500g은 전체 양이고 8%, 이 500g에서 8%만이 소금의 양. 그러니까 전체 한 다음에 소금의 양하고 전체 소금물의 양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5%의 소금물, 얘를 모르니까 X, 10%의 소금물, 이거를 Y,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전체 X 더하기 Y는 500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5%니까 100분의 5가 되죠. 비율이 0.05%. 그 다음에 이 10% 소금물에 들어있는 거는 10% 소금물의 양이 Y니까 여기는 0.1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섞여서 8%니까 이 500의 8%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그래서 여기는 0.08 곱하기 500, 그래서 40, 여기는 40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은 이 식으로부터 x 플러스 y는 500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요 두 번째로부터 0.05x 더하기 0.1y는 40,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x, y 값을 5% 소금물의 양하고 10%의 소금물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소금물의 농도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구한 놈에서 이렇게 구했죠. 이 놈을 두 번째 식이 분모가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간단히, 그러니까 이 500g은 전체 양이고
8분의 y는 500g에서 8%만이 소금이에요. 전체 분모를 한 없애기 다음에 위해서 소금의 20을 양하고 곱해주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구할 수 주어지는 2y는 거죠. 800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금물, 이 두 식을 모르니까 얻을 수 X, 있습니다. 소금물, xy를 소금물, 구하기 위해서 Y 이렇게 xy를 구하기 정리를 위해서 한 거죠. 그냥 여기 xx 되어 그래서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놓고 가감 쓰죠. 여기 뺄 전체 때 X 더하기 니은에서 더하기 Y는 기억을 500g, 뺍시다. 그러면 500g 이렇게 되는 y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x는 5%니까 이렇게 100분의 나오겠네요. 5가 되죠. 비율이 0.05. 다음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합이 58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주어졌는데 합이 58살이고 1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와 딸의 나이의 관계 2배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를 x 이렇게 하죠. 어머니의 나이를 x, 그다음에 딸의 나이를 y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와 딸의 나이 합이 48이니까 x 더하기 y가 58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6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16년 현재 나이를 x, y라고 했으니까 16년 후는 x 플러스 16, y 플러스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16년의 어머니의 나이, 이게 16년 후의 어머니의 나이, 16년 후 어머니의 나이, 딸의 나이 이렇게 되죠. 이게 2배가 된다.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니까 이것이 y 플러스 16의 2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6 이것은 2배의 y 플러스 16 이런 관계식이 생기는 거죠. 이 식하고 이 식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58, x 플러스 y 16은 2배 y 플러스 16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방식을 풀면 되죠. 이 두 개를 연립 방식을 풀면 되니까 이 놈을 이 두 번째 식을 해주면 되니까 x, y 묶으면 되죠. 그래서 x하고 2y 넘겨주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고요. 이 16을 이쪽으로 넘기는데 여기 2배니까 우측은 2배의 16이니까 32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서 16이 나와. 이 두 개를 풀면 되죠.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x가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빼봅시다. 이 경우는 빼면은 그냥 기억에서 니은을 그냥 빼버리죠. 그러면 요거 빼버리면 3y 16을 빼면은 42가 되나요? 42. 그래서 y는 3는 3, 3, 42, 14가 되네요. y는 14, 그럼 x는 14 여기서 해보면 58 마이너스 14, 그러면 4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는 44, y는 14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도 직전에 했던 예제와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면 되죠. 철수는 현재 아버지보다 24살 어리다. 그러면 철수의 나이를 x, 얘를 x, 아버지의 나이를 y라고 하면은 24살 어리다 그랬으니까 y는 x 플러스 24.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 4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y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철수의 나이는 x 플러스 4 이렇게 될 테니까 y 플러스 4가 x 플러스 4의 2배 이렇게 된다니까 이 두 식을 풀면 되죠. 이거는 그냥 여기 y 콜이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립방정식의 응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